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의 주부결입니다. 중국이 3년간의 제로 코로나 폐기 이후에 리오프닝을 하면서 심혈을 쏟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세계 각국들과의 외교적 매력 공세를 통해서 우방을 넓히는 겁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은 미국과의 디커플링으로 인한 경제블록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대체 시장으로서 중국은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시간으로 지난 6일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의혹들을 이 중국의 글로벌 이미지를 끔찍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시진핑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제한 없는 파트너십을 맺은 데다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겹치면서 중국의 우호적이던 미국의 월스트리트까지 중국의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미국의 퓨 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스웨덴 응답자의 5분의 4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한 이들 국가들은 반중 정서를 감안해 가지고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글로벌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블룸버그의 진단입니다. 이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시진핑의 추진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 여론이 조성된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사소한 시진핑의 정책에도 반대 여론이 제기되는 이런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중국 내 부정적 여론이 가장 거세게 나타나는 분야는 시진핑의 중국몽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중국이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시진핑은 원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인들은 그런 중국의 세계 패권 장악을 위해서 비용을 감당할 의사는 별로 없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지도부는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으로 매력 공세를 활발하게 펼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고 동시에 중국의 국유 기업들의 해외 수주를 돕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 당국은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 중동 지역 외교를 활발하게 펼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모정의 교섭을 시도했죠. 사실 시진핑 주석의 이 큰 뜻은 푸틴을 설득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화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세움으로써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노리려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시진핑은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자신이 푸틴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 가능성을 제기한 것도 바로 자신이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중재할 유일한 인물임을 내세우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또 하나 신경 쓰는 부분은 중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선봉에 리창 신임 총리가 있습니다. 리창은 지난 3월 말에 중국을 방문한 애플의 팀 쿡을 비롯한 글로벌 경영진들에게 비욘디의 무지개를 기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아 포럼 참석자들에게도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중국 내 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리창 총리는 사실상 중국으로부터 쫓겨났던 알리바바의 마인도 불러들였습니다. 사실 2020년 말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 공세가 시작된 이후에 마인의 부재는 민간 부분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줄어들고 국가의 경제적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죠. 리창 총리는 이런 시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중국 경제 부활이 힘들다고 판단해서 직접 마인을 설득해서 귀국하도록 했고, 마인은 알리바바 사업을 6개로 분할하도록 하면서 중국 증시가 살아나도록 불을 당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단편적 노력으로 중국의 이미지가 쇄신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유럽 사회가 주목하는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라든지 홍콩에서의 정치적 반대파 탄압,
또 대만과 관련된 온갖 군사적 위협 등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회의론은 가시질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러한 표리부동이 너무 쉽게 들통난다는 겁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12가지 제안사항을 발표했을 때 유럽은 아예 그런 논의사항 자체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주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한 번도 비난한 바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하고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러시아에 편향된 중국이 제대로 된 중재를 할 것이라고는 유럽 사회는 물론이고 미국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중국은 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의 마이크론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 검토를 하겠다고 나섰죠. 중국은 미국 주도의 제재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전략은 완전한 패착입니다. 되려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보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각국 첨단 기술 기업의 탈중국을 부추기는 대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중국이 글로벌 기업들을 이렇게 함부로 제재하고 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 사업을 꺼리는 미국 기업들을 더욱 소외시킬 수 있을 겁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미국 실사회사인 민츠그룹과 일본 제약회사 아스텔라스 파마이라는 개인이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위반 혐의로 구금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런 일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회귀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티시스 SA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는 중국은 엄청난 매력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중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중국의 외교적 매력 공세의 초점은 유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라든지 마크롱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한 것도 바로 이런 전략의 일환이죠. 중국은 이런 소통에 상당한 희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미국 시간으로 10일 시진핑은 미국에 대한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을 교묘하게 구애하고 있지만 미국의 우방국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가 지불할 수 있는 비용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시진핑이 의도하는 대로 중국과 유럽이 결속하려면 넘어야 될 사이는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선 마크롱의 프랑스가 유럽 사회 전체를 대변하지 않죠. 마크롱은 정치 매체 폴리티코하고 인터뷰에서 유럽이 미국의 신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어떠한 분쟁에도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발언은 미국과 유럽 대다수 국가들로부터 오히려 집중포화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다수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 긴장을 민주주의에 대한 권위주의 체제의 위협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마크롱이 대만에 대해서 중국의 편을 드니까 당장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펼치는 유럽 사회에서 미국이 손을 떼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연방상원의원은 미국 시간의 10일 유럽이 대만 문제에 그런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는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과 대만 문제에 집중하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마크롱이 이런 발언은 유럽 대다수의 의견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르베르트 로헤트겐 전 독일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은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선전적 대방이지만 유럽에는 외교적 참사라고 평가한 겁니다. 로헤트겐 전 위원장은 미국과 제휴하기보다 경계선을 그리는 주권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은 점점 유럽에서 고립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유럽사의 의견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이어집니다. 과연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중립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유럽사회는 중국은 전혀 중립적이지도 않고 더더욱 전쟁 종식을 실제로 추진할 의사도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이 러시아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가 없다 그러면 유럽과 손을 잡아서도 안 된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블룸버그도 시진핑 주석은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한 어떠한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시진핑은 유럽 친화적 제스처만 보이면서
유럽과의 관계 회복을 노리려 하지만 그런 시진핑의 생각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유럽 사회와 러시아 중 어느 곳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매력 공세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